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11세대로 풀체인지가 된 신형 E클래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력 트림인 E300에 AMG 라인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시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9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E300에도 기본적인 익스클루시브 라인이 있는데요. 그거는 8,9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 세대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현재는 가장 기본 트림이 E200인데 과거에는 E250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주력 트림은 E250이 아니라 E350이었습니다. 하지만 E350은 9천만 원대였거든요. 그에 반해 신형 11세대 W214는 그냥 AMG 라인 들어가 있지 않은 익스클루시브 E300을 구매할 땐 10만 원이 빠진 8,990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는 역시나 신차가 좋고 비싸면 비쌀수록 좋게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게 지금 차량 가격이 거의 9,300만 원짜리 벤츠기 때문에 당연히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 AMG 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과 이 내장 가니쉬가 익스클루시브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디자인 패키지인 AMG 라인이 훨씬 더 감성마력이 상승하는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D컷 같진 않지만 그래도 D컷이래요 이게. 그래서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핸들에서 오는 감성도 다르고요. 실내 내장재도 좀 더 다크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스포티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1세대로 오면서 뭔가 타깃이 영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컴포트하고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우아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한 반의 반 체급 정도 뭔가 높은 차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벤츠 E클래스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은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각 바퀴의 댐핑 값을 조절해서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사실 느끼기가 힘듭니다. 근데 좀 안 좋은 도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오프로드라든지 아스팔트로 포장이 안 된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를 갔을 때는 진짜 극락에 가까운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휠에 또 이게 AMG 라인을 넣게 되면은 5 시리즈의 MSP, M 스포츠 패키지처럼 서스펜션 세팅 값이 살짝 다르대요. 아무튼 좀 더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기본 트림은 얼마나 더 부드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클래스는 11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급인 5 시리즈도 동일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엄연히 따지자면 저공해 2종을 받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체가 기본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 48V 그냥 배터리를 추가한 거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7kW 정도로 보조를 해주긴 한데요.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정말 미미한 수치기도 하고 실제 운전자가 느꼈을 때에도 얘가 과연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이에요. 아무튼 친환경 이종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9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데 주차값이 반값이야. 얼마나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속으로 가더라도 전기모터 주행이 되지는 않지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특유의 부드러움이 신형 E클래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스포츠 모드가 아닌 이상 이 RPM 게이지 아래판에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파워 그리고 오른쪽은 충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가속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충전 게이지가 슉 하고 올라가요. 또 이런 게이지를 보면은 아,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E300 AMG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E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11세대로 오면서 3세대 MBUX
요 슈퍼 스크린, 요거는 원래 S클래스에 선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제는 E클래스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한 3, 4년 뒤에는 C클래스에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심미적으로 보았을 때도 좋고 실제적으로도 화면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지금 T맵이 적용이 되어 있진 않은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T맵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폼 프로젝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T맵을 사용해서 차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이 기본적으로 T맵을 적용하는 브랜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입차 내비는 쓸모없는 그냥 인테리어용이다, 요 말은 점점 틀린 말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이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수석 시트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걸 감지했을 때에만 작동이 되거든요. 현재 옆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현재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한 다음에 밟으면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AMG 라인은 전용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감성 마력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뭔가 우르르릉 하면서 잘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사운드적으로만 봤을 땐 뭔가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요즘 가상 사운드 정말 다이내믹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달리는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상 사운드를 넣어서 마치 나는 한 400~500마력대의 차를 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E클래스는 뭔가 가상 사운드가 요즘 트렌드하고 포인트가 살짝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밟아도 터널 들어가면서 앰비언트 라이트 엄청 예쁘죠. 쭉 밟았을 때 스포츠 모드에선 확실히 구동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신형 E클래스는 E300부터는 기본적으로 4매틱 4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길을 가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서 컴포트로 바꾸니까 엔진과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게 반응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리 위를 지나갈 때에도 와,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뭔가 되게 비싼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형 5 시리즈를 타면서 특히나 엠팩을 추가 안 하면 기본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컴포트해지고 정말 많이 부드러워져서 뭔가 벤츠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E클래스 벤츠를 타니까 달라요. E클래스가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좀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하체 감각이 부드러운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퀴가 4개잖아요. 각 바퀴에 달려있는 서스펜션이 각각 다르게 독립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 좀 더 승차감이 편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유리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되게 시끄럽잖아요, 밖에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창문을 닫으면 진짜 실내 정숙도도 진짜 조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벤츠가 가격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다른 브랜드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이 가격으로 그냥 조금 저렴한 국산차를 사고 나머지 돈은 저금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막상 신형 벤츠를 타면 구매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족을 넘어서 감동의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브랜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삼각별 때문만은 아니고 가령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슈퍼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내장재라든지 이런 눈에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기능들과 인테리어 때문에 아, 이 차 갖고 싶다, 아, 이 차 사고 싶다 라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제가 본편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좋게 느껴지고 만족스러운 포인트들과 감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E300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깡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트림은 E200인데 E200은 이 옵션 간의 차별이 좀 많이 커요. 가령 예를 들어서 8세대 5시리즈도 520 기본 트림하고 530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내 내장재부터가 좀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벤츠도 동일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200도 저렴하진 않거든요. 한 7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다고 느꼈던 것들이 거의 다 없어.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300을 사기에는 9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율을 보면은 이 300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300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200, 그 다음에 이제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둘둘공D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지 않은 이유가 디젤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젤 파워트레인을 단종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택률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환경 규제면 아니면 저는 독일에서 만드는 디젤 세단 진짜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2024년 기준으로 이 친환경 파워트레인 도입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디스플레이의 카메라를 누르면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차했을 때만 보여지네요.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보이지가 않네요. 요거는 530i도 카메라가 뭐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V 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신형 E클래스도 이런 카메라 모듈을 많이 세팅을 해놔서 이 차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신 오너분들은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막 계속 전화 업무도 하고 막 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화상 통화까지 가능해, 차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아이디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바쁘신 오너분들은 요 운전석이 아니라 뒷자리에 앉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대가인 만큼 이 라이팅을 세팅할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단색도 할 수 있고 멀티 컬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무지개 색깔처럼. 이거 봐요. 그래서 이게 속도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약간 과속을 했어. 그러면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특히나 공조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이게 라이팅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운전석 쪽 앰비언트 라이트 잘 봐주세요. 제가 온도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촉촉촉 보셨어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온도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이런 앰비언트 모션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반대편도 해볼게요. 아니 이런 모션이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가진 브랜드가 거의 없잖아요. 보통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깜빡 뭐 요 정도가 되는데 이 E클래스에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처럼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다시 이렇게 온도를 내려도 우와 이게 낮에 봐도 예쁜데 밤에 보면은 진짜 난리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나는 뭐 단색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색으로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색으로 바꾸면은 조도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밝게 들어오죠. 라이트 감각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냥 이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벤츠를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안 좋게 말하자면 약간 관광버스 감성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라이트 마감도 깔끔할 뿐더러 그냥 이제 디자인이 워낙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의 느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신형 E클래스는 엔지니어링 패키지라고 이 후륜 조향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거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후륜 조향을 더한다면 좀 더 다이내믹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을 비추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E클래스 자체가 이 성향이 다이내믹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거든요. 진짜 난 다이내믹한데 삼각뼈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CL 시리즈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CLA, CLS 이런 것들은 진짜 다이내믹함의 극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C클래스나 E클래스 아니면 S클래스 이런 것들은 운전의 재미라기보다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다닐 수 있는 고급 세단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후륜 조향을 굳이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편에서는 좀 좁은 유턴 구간을 지나갔는데요. 한 번에 유턴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전장이 5m 정도 되는 차들은 한 번에 유턴이 되는 차도 있긴 했는데 안 되는 차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신형 E클래스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이 기어비 세팅이 살짝 달라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유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엔지니어링 패키지를 넣지 않으셔도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형 E클래스의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딱 있을 것만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차 키랑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묵직해요. 그 외에도 계기판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기판 디자인만 스포츠로 바꾸는 상태인데요. 이랬을 때 좌측에는 G포스까지 나옵니다. 보통 G포스가 나오는 차들은 좀 약간 다이내믹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달리는 차. 그런 차들에 보통 G포스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달리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운전자가 느꼈을 때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데이터 게이지도 나의 엔진 오일 온도라든지 밟았을 때 즉각 마력 이런 것들도 디지털로 숫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밟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감속 마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현재 저는 내비를 찍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R 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진할 때는 안 나오고 내가 뭔가 빠져야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픽도 그냥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HUD로도 길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추가가 될 T맵까지 연동이 된다면은 보통의 다른 차량들은 폼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내비를 찍어가면은 HUD까지는 연동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 자체에 T맵이 깔려 있으면은 HUD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핑크색 라인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야 돼 라고 화살표로 또 한 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혼자 타고 있지만 뭔가 운전을 잘하는 친구와 같이 동승한 기분이 들도록 느끼게 해주는 AR 뷰예요. 현재 콘크리트 구간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노면 소음이 들리기는 하는데 수입차들은 보통 첫 출고할 때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서머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나 올 시즌 타이어에 비해서 좀 이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면의 충격이나 소음들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노면에서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게 덜한 거지 NVH,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를 못 막아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진짜 조용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벤츠를 타서 그런지 되게 운전자인 저까지 뭔가 릴렉스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종에 따라서 탈 때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이렇게 사람 성향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단적으로 경차를 타요. 그러면 뭔가 왠지 안 껴줄 것 같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대형 세단을 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아하고 품격 있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형 E클래스는 후자에 속해요. 상당히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누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갑자기 급하게 끼어들었어. 그래도 약간 화는 나지만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가 여유롭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를 좀 컴다운 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형 E클래스를 벤츠 한남 전시장에서 시승차를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 매장에 들어가니까 되게 깔끔하고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